늪이 빛을 머금는다는 건 수많은 생명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위대한 자연의 본능은 생명을 몸부림치게 하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연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수많은 생물의 숨결을 잉태하고 오롯이 보존해온 1억 4천만 년의 역사. 이곳 우포늪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그 자체입니다. 우포늪의 생태는 몸을 숙이고 눈을 크게 떠서 관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곳의 작은 생물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처럼 간절하고 주어진 일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생물들은 아늑하게 긴 세월 동안 찰나같이 짧은 순간을 반복하며 우포늪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포늪의 생태를 대표하는 생물은 바로 잠자리입니다. 우포늪에서만 70여 종의 잠자리가 서식합니다. 우리나라 잠자리의 절반 이상의 종이 우포늪의 다양한 환경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곳곳마다 다른 모습을 지닌 각양각색의 잠자리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들의 일생은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성충보다 유충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사실이 잠자리를 반수서 곤충으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이 풍부한 웅덩이나 습지, 계곡 등에서 살아갑니다. 성충과 다르게 물에서 수중 생활을 하며 성충이 되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수중은 우리 눈으로 보는 육지 생태와 많이 다릅니다. 흥미로운 다양한 생물들과 치명적인 위협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자리 유충은 이런 수중 생활의 위협과 난관을 흥미롭게 헤쳐나갑니다. 잠자리의 일생은 부모 성충이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 잠자리과 성충은 암컷의 꼬리 끝에 있는 산란관을 통해 산란합니다. 알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생식물의 조직 속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낳는 겁니다. 잘로코리 왕 잠자리의 알은 타원 모양으로 3에서 4mm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지렁이 같은 모습의 이 깔따구 유충도 잠자리와 같은 반수서 곤충입니다. 이 녀석에게 잠자리 알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잠자리 알은 이런 천적들로 인해 많은 수가 희생당하고 부화하는 개체 수는 극히 적습니다. 잘로코리 왕잠자리는 알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력을 꿈틀댑니다. 유충이 알의 앞부분을 통해 서서히 껍질을 벗고 나옵니다. 새우 모양과 흡사한 갓 태어난 잠자리 유충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당분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탈피에 성공하면 비로소 유충의 형태를 갖춥니다. 어느덧 봄은 깊어가고
우포늪의 자연은 더욱 활기를 띱니다. 수많은 생명이 제자리를 찾아 바쁜 활동을 시작하죠. 잠자리 유충도 성장을 서둘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잠자리 유충은 9회에서 15회 정도 탈피를 하며 성장합니다. 탈피 횟수만큼 0을 붙여 부르는데 지금 이 유충은 3령 정도 자란 상태입니다. 몸집이 작은 어린 유충들은 물벼룩과 같은 작은 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포획 가면이라고 하는 아래턱을 이용해 먹잇감을 신속하게 잡아냅니다. 여름 좀잠자리 유충도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사냥감은 바로 깔따구 유충. 땅 속에 숨어있는 개체까지도 정확히 찾아내 채찍 같은 턱으로 사냥합니다. 잠자리 아래의 최대 천적이었던 깔따구 유충. 하지만 성장한 잠자리 유충에게는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자리 유충은 사냥이나 도망치는 것 외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목표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동족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노란 잔산 잠자리의 유충입니다. 잠자리 유충은 천적과 먹잇감을 속이기 위해 다양한 서식 형태를 가집니다. 노란 잔산 잠자리 유충은 잠복형입니다. 천적과 먹잇감의 눈을 피해 흙 속으로 온몸을 파묻은 채 눈만 드러내고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사냥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날카롭고 긴 턱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올챙이 같은 비교적 큰 개체의 생물도 사정없이 사냥합니다. 이 장수 잠자리 유충도 잠복형입니다. 모래 속에 몸을 숨겨서 천적과 먹이의 눈을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늪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로 살아가는 수저형 유충은 어리장수 잠자리 유충이 대표적입니다. 나뭇잎과 비슷한 생김새가 특징인 만큼 둔갑술로 상대의 눈을 속입니다. 다만 시야가 좁아 바닥에 사는 깔따구 유충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모기는 인간과 동물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해충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기도 유충 시기를 물에서 생활하는 반수서 곤충이죠. 유충은 해롭지 않지만 이 녀석들이 암컷 성충이 되면 골칫거리가 됩니다. 잠자리 유충은 이 골칫거리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모기 유충을 주 먹이로 삼기 때문이죠. 왕잠자리과는 유충 시절 동안 총 3,000마리에 이르는 모기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잠자리 유충이 수서 곤충계의 포식자이면서도 익충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평상시 숨어있는 아래턱은 치명적이고 실용적인 무기입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먹이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도 천적의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기 유충에게는 끔찍한 천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선 고마운 익충인 셈입니다. 수중에는 수서 곤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탈피를 거듭하여 높은 영의 유충이 될수록 왕잠자리과 유충은 더욱 포식자의 면모를 갖춥니다.
어느덧 마지막 성장을 앞두고 있는 이 잘로커리 왕잠자리 유충은 대륙 송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날렵하게 사냥에 성공한 다음은 천적의 눈을 피해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잠자리 유충의 포식 활동은 천적을 피해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질수록 필요한 먹이양 또한 많아지게 되죠. 먹이량이 많이 필요할수록 포식자는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결국 다른 유충이 포식 중이던 먹이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부족했는지 결국 동족을 사냥하기로 합니다. 잠자리 유충의 아래턱에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포식자에게는 동족 또한 하나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큰 개체로 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죠. 잠자리 유충에게 그 순간은 바로 탈피의 순간입니다. 탈피를 앞둔 잠자리 유충은 날개 주머니인 시야가 부풀기 시작하고 몸은 더욱 길쭉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큰 개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뱀이 허물을 벗듯 탈피의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외골격이 벗겨지면서 그 속에 팽창된 새로운 몸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빠져나온 몸체는 눈에 띄는 밝은 빛깔에 외골격은 아직 단단하지 못한 약한 상태입니다. 천적 중의 하나인 장구애비가 탈피를 끝낸 잠자리 유충을 찾아냈습니다. 물속의 전갈이라 불릴 만큼 장구애비는 무시무시한 사냥법을 사용합니다. 날카로운 앞다리로 탈피를 끝낸 잠자리 유충을 잡아냅니다. 탈피에 힘을 다 쏟은 잠자리 유충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구애비는 촉수를 꽂아 잠자리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탈피는 유충이 반드시 지나쳐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충들이 탈피 중 지쳐서 죽거나 천적에 의해 희생당합니다. 유충이 성충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혹독합니다. 이 가재 또한 잠자리 유충에게는 치명적인 천적입니다. 가재는 돌 사이에 숨거나 땅을 파서 잠복해 있다가 먹이를 사냥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냥 중인 이 잘로커리 왕잠자리 유충은 몹시도 굶주려 했습니다. 보통 천적을 피해 은밀히 사냥하지만 먹이양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사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재는 집게발을 이용해 잠자리 유충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집게로 몸을 자르고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지속되기 위한 잠자리 유충의 시절은 생존의 위협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야말로 인고의 시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순간을 알리는 밤이 찾아옵니다. 많은 생물들이 내일을 위한 휴식을 취할 때 잠자리 유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수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기다린 왕잠자리 유충은 이제 낯선 수면 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호흡 적응이 끝난 왕잠자리 유충은 알맞은 풀줄기나 나뭇가지를 찾아 털을 잡습니다. 이후 등 부분이 갈라지면서 성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오랜 인고의 시간을 딛고 성충으로 다시 태어나는 잠자리 우화의 순간입니다. 있는 힘껏 몸빼기에 성공한 왕잠자리는 다리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달릴 수 있을 정도의 다리가 형성되면 배 부분을 빼기 위해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잠깐의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서서히 배를 빼냅니다. 이제 잠자리 성충의 상징인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유충은 성충이 되었습니다. 우화에 성공하면 날이 밝을 때까지 서서히 몸과 날개를 말리고 비행을 준비합니다. 아침이 밝자 이제 성충의 모습을 완벽히 갖춘 왕잠자리가 첫 비행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풀어 있던 배는 길쭉하고 날씬한 10마디의 배로 제 모습을 갖췄고 젖어있던 날개도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왕잠자리 성충은 육지 생태계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자리를 비롯한 날개를 가진 곤충들은 비행 연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중과 육지의 활동은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지만 자연의 본능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육지로 나온 잠자리들은 본격적으로 영역 경쟁을 시작합니다. 먹이 사냥에 좋고 교미 활동에 선점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죠. 약한 개체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을 차지한 잠자리는 본격적으로 포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역 반경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고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 제 영역으로 돌아와 먹이를 섭취합니다. 잠자리의 먹이 사냥은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 잠자리는 사냥의 달인입니다. 육식 곤충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포식 곤충이죠. 잠자리의 주된 먹잇감은 깔따구와 모기입니다. 하루에 약 200마리에 달하는 깔따구와 모기가 잠자리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대부분 잠자리의 사냥감입니다. 파리나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들을 닥치는 대로 포식합니다. 큰 곤충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방이나 벌, 메뚜기 등도 가리지 않고 사냥합니다. 유충 때도 그랬듯 성충 시절 또한 상위 포식자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물론
동족 사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의 먹이 사냥은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을 때 더욱 왕성해집니다. 빛에 반응하는 날벌레들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된장 잠자리의 사냥은 마치 공중고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의 뇌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의 비행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냥합니다. 비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에 발견된 잠자리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잠자리는 커다란 곁눈 2개와 머리 중앙에 혼눈, 총 3개의 눈이 있습니다. 커다란 곁눈에는 2만 개가 넘는 난눈들이 있어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행이 뛰어난 생물은 새나 사람이 아닌 잠자리입니다. 제자리 비행, 고속 비행, 상하 비행 등 자유자재의 비행수를 자랑합니다. 비행의 명수 잠자리는 이런 다양한 비행술로 좁고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합니다. 견고한 날개 부분은 윗부분에 얇은 관이 있어 혈액과 신경이 흐릅니다.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날개는 그 무늬와 형태가 매우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날개는 관절로 이어져 있고 6개의 근육이 붙어 있어 4개의 날개를 따로따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잠자리는 더욱 흥미로운 비행수를 자랑합니다. 먹이를 찾아 전진 비행을 했다가 곧바로 후진 비행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 어떤 비행 생물도 흉내낼 수 없는 실잠자리만의 비행술입니다. 네 개의 날개를 역방향으로 휘젓다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의 비행수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헬리콥터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리의 비행은 헬리콥터 설계에 많은 영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잠자리는 이런 비행술로 천적이나 먹잇감에 앞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잠자리들은 눈 사이 간격이 좌우로 넓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후진 비행을 위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의 개념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진 비행의 달인인 실잠자리도 거미줄은 피해갈 수 없는 위협입니다. 실잠자리의 최대 천적인 호랑거미는 먹잇감이 걸리자마자 신속히 거미줄로 포박합니다. 굶주려 있던 거미는 먹이를 둥지로 가져가 곧바로 식사에 들어갑니다. 현란한 비행수를 가진 잠자리도 거대한 자연의 먹이 사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물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곧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잠자리는 어릴 때 이제 물 속에서 자라는데
우폰늪이라는 게 물을 많이 끼고 있으면서 넓은 습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면서 사람들의 접근이 많이 없으면서 잠자리가 살아가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폰늪에는 많은 지금 한 70종 이상의 잠자리들이 우폰늪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한반도 최대 자연습지. 화왕산 부근에서 시작해 낙동강과 합류하는 토평천을 따라가다 보면 신생 때부터 형성되어 온 천연의 거대한 습지, 우폰늪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자연적으로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 우폰늪. 한때는 불필요한 땅으로 여겨졌지만 1990년대 들어 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하게 확대되면서 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되어 국제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폰늪은 다양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추억 속에서 가장 친근한 잠자리는 빨간색 고추 잠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몸이 빨갛다고 해서 모두 고추 잠자리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빨간색이지만 서식 환경과 형태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름의 하천이나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이 잠자리는 날개 윗부분 끝에 빨간 띠가 물들어져 있는 날개띠 좀잠자리입니다. 산을 끼고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에 가면 볼 수 있는 하나 잠자리입니다. 하나 잠자리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환경부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배 부분만 유독 빨간 고추 좀잠자리도 있습니다. 가을에 흔하게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추 잠자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잠자리의 이름은 산잠자리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저수지나 연못 부근에서 가끔 볼 수 있고 금속 광택의 무늬와 초록색의 영롱한 눈이 단연 돋보이는 잠자리입니다. 습지의 그늘진 숲속에 서식하는 잘록허리 왕잠자리는 이름 그대로 잘록한 허리가 단연 특징입니다. 우거진 나무숲 사이를 비행하기에 잘록한 허리는 급선회할 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만큼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록허리 왕잠자리는 주로 황혼 무렵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질 때 물가로 나와 먹이 사냥과 산란을 합니다. 잘록한 허리 덕분에 동유연한 비행수를 자랑합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지면 먹이 활동과 산란을 중단하고 다시 숲속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잠자리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자취를 감춰 잊혀져가는 안타까운 종들도 있습니다. 늦봄에 가끔 볼 수 있었던 대모 잠자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대모 잠자리는 날개 무늬가 대모라 불리는 바다거북의 등딱지 무늬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모 잠자리는 갈대나 부들, 연꽃 등 수생식물이 많은 연못이나 저지대의 습지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대모 잠자리가 살아갈 터전을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뒤덮고 있습니다. 서식지 감소에 개체수는 급감했고 2012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래에 새로운 멸종위기종이 생겼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잠자리가 살아갈 수소 생태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무관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포늪이 오늘날처럼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자연의 가치를 지키려는 인간의 관심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공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행히 대모 잠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잠자리가 사라져가는 그 멸종위기종인 대모 잠자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만든 습지이고, 지금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대모 잠자리 그 채집 허가를 받아서 알과 유충을 거쳐서 인공 사육을 해가지고 2021년 2년 뒤인 2021년에 저희들 그 야생에 방사하고 또 여기 습지에다가 방사를 해서 그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포늪 부근에 위치한 우포 잠자리 나라. 이곳에 조성된 야외 인공 습지는 대모 잠자리들을 위한 서식지를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 잠자리를 인공 사육할 수 있는 사육시설과 미성숙 단계의 성충을 보호할 수 있는 실내 온실로 이루어져 멸종 위기종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대모 잠자리 암컷 채집을 위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대모 잠자리 암컷은 수컷보다 좀 더 갈색의 몸을 지녔습니다. 주로 기온이 낮은 아침 무렵 산란 활동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대모 잠자리 암컷입니다. 저희들 알을 받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대모 잠자리는 한 번에 400에서 5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환경에 따라 살아남는 유충의 개체는 아주 극소수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를 자연에 또 날려주면은 또 오후에 먹이 활동을 하고 또 내일 오전에 또 물가에 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지금 자연에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을 낳고 힘이 들어서 조금 쉬었다가 그래야 아마 날아갈 겁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대모 잠자리가 많았는데 이제 계속 개발되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생물이 살아가기 쉬운 환경만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잠자리들에게도 급격한 날씨 변화는 대비해야 할 위협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잠자리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나 나무 뿌리에 매달려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려야 하죠. 잠자리로서는 그저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덧 비가 그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한여름의 더위가 우포늪을 찾아옵니다.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잠자리들은 특이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구나무 서기. 변온동물인 잠자리는 이 자세로 뜨거운 열을 받는 면적을 줄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일종의 피서법인 셈이죠. 봄에 채집한 대모 잠자리 알은 초여름에 부화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포 잠자리 나라의 사육장은 잠자리 유충의 습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 잠자리 복원에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300마리의 대모 잠자리 유충이 특별 관리하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알을 받아서 지금 5번 정도 물속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한 4번 정도 탈피를 하고 나면은 겨울을 맞이합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월이나 5월경에 잠자리가 우화를 하는데, 저희들 그 시점에 그 우포늪 자연에다가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포식자인 잠자리 유충 사육은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 약 8마리의 모기 유충을 먹이로 공급하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네, 대모 잠자리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저희들 다 시도해서 멸종위종을 복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멸종위종이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면서 커가는 걸 보면은 참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키운 거를 이제 우리 서식지에다가 다시 방사를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 방사장에서 또 나아가 우포늪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우포 잠자리 나라는 그 관심을 잠자리로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포 잠자리 나라는 2018년 6월 문을 연 잠자리를 테마로 한 생태 체험관입니다. 유충에서 성충까지 다양한 잠자리의 한사리를 볼 수 있는 체험 전시는 각 지역에서 많은 관람객이 몰려와 옛 추억과 함께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육한 잠자리 유충의 다양한 모습과 성충이 되는 과정인 우화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소하면서도 흥미를 일으키는 잠자리 유충 먹이주기 체험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네. 어렸을 때는 잠자리 잡아서 실에 묶어서 날리기도 하고 또 그런 놀이들이 많았어서 좋았는데, 또 아이들 크면서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잠자리도 많이 보고 파란색 잠자리도 있고 또 신기한 잠자리도 많은 것 같아서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네. 모르면 무관심이 되지만 알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잠자리의 우화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도 애벌레에서 왕잠자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실내 습지로 만들어진 성충관에는 성충 잠자리들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물잠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잠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애벌레, 성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어떤 과정들을 잠자리 한 사리에 대해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곳이고, 거기다가 다른 이제 볼거리들 또 이게 많이 이게 만들어놔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기 오면 참 이제 좋아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듭니다. 잠자리를 통해 자연을 이야기하는 우포 잠자리 나라. 자연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포늪과 같이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보존이 돼서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은 다양한 생물들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잠자리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태계 보존지역 아닌 지역을 보면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사라져가는 생물들도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자연 환경, 그런 환경들을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들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긴 시간 유충으로 살아오며 성충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짧지만 오랜 한살이의 결실은 후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잠자리의 교미는 그야말로 사랑의 결정체인 듯 하트 모양을 연상시킵니다. 교미 전에 수컷은 배 끝부분의 정소에 있는 정자를 앞부분의 부성기에 옮기는 이정 행위를 합니다. 교미의 시작은 수컷이 배 끝에 있는 부속기로 암컷의 뒷머리나 목을 잡아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배 끝을 움직여 수컷의 부성기에 교접을 시도합니다. 교접에 성공하면 정자를 암컷의 생식기로 이동시키며 하트 모양을 만듭니다.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수풀을 바라보면 이런 하트 모양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교미 후에는 적절한 산란 장소를 찾아 이심동체로 움직입니다. 실잠자리는 다소 특이한 자세로 산란을 합니다. 수컷은 암컷을 붙잡은 채로 서 있고 암컷은 식물 조직에 산란합니다. 산란에 있어 좋은 장소를 늘 찾아다니기 때문에 재밌는 장면도 연출됩니다. 바람이 불자 수컷들은 날개를 휘저으며 열심히 중심을 잡습니다. 마치 서로 시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속이 빠른 시냇가나 계곡에는 색다른 잠자리가 서식합니다. 바로 검은 물잠자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검은 물잠자리 수컷이 암컷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접근합니다. 서로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암컷도 싫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수컷은 암컷의 사랑을 얻어내고 아름다운 하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은 산란을 진행합니다. 검은 물잠자리는 암컷 혼자 단독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수컷은 근처의 자리를 잡고 암컷을 보호합니다. 교미를 못한 다른 수컷들이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황을 인지한 수컷은 급히 암컷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교미에 집중하던 암컷을 자극해 다른 수컷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자신만의 후손을 남기려는 종족 보존의 본능인 셈이죠. 암컷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식물 조직에 산란하기 위해 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수컷이 암컷을 잡아당깁니다. 언뜻 보면 물에 빠진 암컷을 수컷이 구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란을 방해하고 교미를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는 치열한 종족 보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추 잠자리 암컷이 단독 비행을 하며 물 표면에 배를 부딪히며 산란하는
타수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잠자리는 배 끝에 있는 산란판으로 수면을 쳐서 알을 떨어뜨리는 산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경호 비행을 하며 암컷의 산란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를 막아내기에 바쁩니다. 암컷이 산란하는 사이 다른 불청객 수컷이 교미를 시도하려고 다가옵니다. 수컷이 불청객을 따라가 위협을 주자 교미하지 못한 더 많은 수컷이 모여들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투쟁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솜잠자리들은 연결된 채로 타수 산란을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몸이 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확실히 이런 방법이면 다른 수컷이나 천적이 덤빌 위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암컷의 삶은 고달파 보입니다. 이 노란 허리 잠자리도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암컷은 일과인 산란을 마치고 먹이 사냥을 합니다. 암컷은 먹이 사냥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노란 허리 잠자리의 수컷이 먹이 사냥을 하는 암컷 잠자리를 발견해내기 때문이죠. 교미를 하지 못한 수컷이 먹이 사냥 중인 암컷을 노립니다. 금세 수컷 한 마리가 더 가세해 암컷을 노립니다. 결국 암컷은 먹이 사냥을 중단하고 수컷이 떠날 때까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컷은 하루에 산란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수컷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컷이 없는 곳을 찾아 먹이 사냥을 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사실 고달픈 것은 수컷이 암컷보다 더할지도 모릅니다. 교미에 성공하고 죽는 수컷보다 교미를 못하고 죽는 수컷이 더 많기 때문이죠. 유충 시절부터 인고에 익숙했던 수컷은 그렇게 늘 암컷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종족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만이 이 혹독한 자연에서의 생을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포늪은 어느덧 가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생물이 가득했던 우포늪은 이제 철새들의 도래지로 변모합니다. 잠자리 성충은 월동에 들어가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시기의 마지막을 고합니다. 다음 봄을 기약하며 점점 말라가는 수풀을 붙잡고 성충에 황혼기를 보냅니다. 이로써 생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자리에 찬란하던 일생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웅장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작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생들에 의해 더 견고해집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자연은 유지될 수 없고 지키지 않으면 많은 걸 잃습니다. 자연, 그 너머에는 인간의 삶도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